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 군사안보 소식을 제가 간추려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제목 한국의 기동군단, 우리 7군단이죠. 봉인 해제되었다. 평양 초고속 돌격 시대가 개막되었다 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기동군단,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기동해서 적의 심장부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7군단이죠. 이 7군단에 과거에는 24단 결전부대였는데 그게 해체되고 11사단 화랑부대, 그리고 수도기계화 사단, 8사단 오뚜기 부대 등 해서 3개 사단을 주력으로 해서 그게 지원부대 붙어서 포병 엄청납니다. 여기 세력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결짓는 부대가 바로 7군단 아닙니까? 그런데 7군단이 전부 K2 전차, K1, A2 전차 등 이 강력한 120mm 활강포를 가진 전차들, 그리고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같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보병 전투장갑차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게 평양까지 갈 수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평양까지 가는데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 3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K2 전차 6m 차력 도하할 수 있는 심수 도하 장비를 만들었죠. 6m는 또 뭐냐? 그 3개 강 중에서 가장 큰 대동강이 이 하절기 때 수량이 좀 많을 때 6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m 정도는 건너야 스스로 갈 수 있죠.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이 날개 같은 거 만들어서 튜브 만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공병들의 이 부교 가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것도 적의 저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걸려요. 언제 갑니까? 그래서 공병들의 지원 없이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6m 심수도하의 K21 장갑차 같은 경우는 스스로 튜브를 장착해서 스스로 건널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 육군 공병이 한 방에 해결시켜버렸는데, 그 주인공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KM3 수룡 제7기동군단에서 전력화 행사를 했는데요. 6월 12일 날 경기도 남양주의 7공병여단의 도하훈련장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자, 박한수 참모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있는 이 장비가 바로 KM3입니다. 원래는 M3, 독일에서 만든 M3인데 이걸 우리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그래서 K자가 붙어서 KM3, 그리고 닉네임은 수룡, 물에 있는 용기다 이거죠. 수룡이라고 붙였는데, 한화가 그냥 그대로 기술 이전해서 뺏겨서 만든 건 아니고 또 개량을 또 추가를 해서 성능을 독일제보다 더 좋게 만들었어요. 자,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에서 폰톤 브릿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폰톤 브릿지 개전 첫 해죠. 2년 전에 러시아군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에 있는 그 강을 건너다가 폰톤 브릿지에 얹어서 건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직중 포격을 받고 괴멸되기도 했던 그게 바로 폰톤 브릿지. 그리고 또 헤르손에서 드니프르강 이렇게 건너던 또 그게 또 폰톤 브릿지인데, 폰톤 브릿지 우리로 치면 이제 문교라고 하죠. 우리 문교는 어떻게 되냐? 이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를 보트 같은 것들이, 모터보트 같은 그런 보트가 한 2대, 4대가 붙어가지고 밀고 다녀요. 굉장히 번거롭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M3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차면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트럭의 앞부분이 마치 판옥선처럼 평저선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뭔가 트럭 위에 있는데 이게 펼쳐져요. 그래서 트럭 윗부분이 도로가 되고 하나의 도로 피스가 되죠. 그리고 트럭 아랫부분이 배가 됩니다. 판옥선 같은 평저선 형태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터제트가 달려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이런 60톤 정도 되는 전차도 실을 수 있는 이런 게 M3였어요. 이걸 이제 우리 한화가 도입해서 훨씬 더 성능 좋게 개량을 한 겁니다. 자, 정말 기존에 속 터졌습니다.
기존 도하 방식. 제가 우리 7공병 여단이 남한강에서 도하 훈련하는 거 제가 직접 보러 갔었는데, 제가 도착을 했을 때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갔는데, 이야, 정말 뭐 보트 하나가 이 브릿지를 끌고 오고, 또 이 차량들이 와서 뭐 대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는 보트를 브릿지를 막 그 물에다가 막 던집니다. 그러면 보트들이 끌고 와서 이걸 또 끌고 와서 막 갖다 붙이고, 공병들이 여기다가 햄머지를 해가지고 못을 받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수동으로 다 해요. 손으로 다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연약하게 키웠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해요. 또 전부 또 안경은 다 꼈어요. 아우, 정말 뭐 이렇게 해머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남한강 하는데 점심때가 결국 됐어요. 반도 안 했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 먹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까지만 먹고 돌아왔는데 결국 완공되는 건 못 보고 왔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적의 공격, 반격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적이 특작부대가 몰려오고 포병이 사격하고 언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2 전차의 6m 심수 도하 장비다, K21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참 뭐 또 이 K21이 이렇게 자력 도하하는 거 현장에도 또 가봤어요. 특히 K21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그래서 건너는 훈련 현장도 가봤는데, 왜냐? 북한 지역은 우리보다 더 춥죠. 그래서 예성강, 대동강 얼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는. 그러면 그 얼음을 공병들이 깨버리고 이제 폭약을 설치해서 얼음을 깹니다. 왜냐? 얼음 위로 건너다가 얼음이 부서져서 내려앉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깨요. 깨고 나서 이걸 건너는데 못 건너요. 왜 못 건너냐? 이 날개를 펼치니까 튜브가 있는데, 이 튜브가 얼음들을 밀고 가다가 얼음이 그냥 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밀고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요, 이거. 겨울에는. 그렇다고 해서 얼음 위로 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왜? 25톤짜리인데 얼음 깨져버리면 완전 바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황당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왔냐? 공병의 저 부교 가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가 저기 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망가려면 도망가 버리고 그 시간에, 또는 저기 반격 진지 구축하려면 또 구축하고,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하려니까, 자, 그러면 스스로 물에 뜨게 만들려면 튜브를 만들자. 군에서 아이디어 낸 겁니다. 튜브를 만들자. 그런데 튜브로 띄우기에는 너무 무거우면 못 띄우니까 25톤 이하로 무게를 억제하자. 그래서 21세기에 만든 이런 보병 전투장갑차, 40mm 기관포를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25톤밖에 안 돼요. 왜? 물에 띄우기 위해서, 튜브로. 25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력이 아주 약하단 말이 되겠죠.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전부 이제는 방어력입니다. 50톤짜리 장갑차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가 45톤, 50톤이에요. 왜? 방어력에 중점을 두니까. 밑에서 지뢰 터지죠. 옆구리에서 RPG-7 날아오죠. 하늘에서 드론이 폭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다 견디려니까 50톤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25톤인데, 비슷한 덩치인데 25톤이니까 얼마나 방어력이 약합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게 바로 공병의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군이 이건 RPG-7도 아니고 RPG-2, 완전히 오래된 거, 약한 거, 이거 가지고도 1타 12킬 가능하겠구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 승무원 3명에 보병 9명 타니까 12명 타죠. 그거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다. 물에서 삘삘삘삘 오고 있을 때. 그런 정도로 약하고, 또 방어력이 약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깰 수 있는 겁니다. 육상에 있어서도. 근데 이거 왜 진작에 안 샀을까? 이거 1994년부터 독일이 전력화했어요. 1980년대 개발해서 94년부터 전력화했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 육군 공병이 이걸 도입하는 게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2017년 이 어간에 17, 18년 이 어간에 공병들이 정말 제가 7공병의 그 도하작전 훈련장에 가서도 그 공병 예단장이 정말 한탄을 하더라고요. 저거 보셨죠? 독일에 M3라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도입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뭐 직접 이야기 안 했지만 분위기가 제가 느낀 바로는, 공병이 원래는 공병감이 투스타였어요. 투스타.
그런데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공병에서 제일 높은 공병감이 원스타가 됐습니다. 별 하나. 공병이라는 병과 자체는 인류가 생기고 나서 군대라는 게 생기고 전쟁이라는 게 생긴 그 이후에 보병과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과가 바로 공병 아닙니까? 고대 시대에도 보병은 있었죠. 그 이후에 기병이 나오고 군병이 나오고 했지만 보병은 처음부터 있었죠. 그러나 그 보병도 토산을 쌓고 성벽을 쌓고 성체를 쌓고 요새를 만들고 하려면은 또 공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보병과 공병이 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병과가 바로 공병인데 그 공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마이너. 원스타가 공병 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병이 또 인원은 또 많아요. 한 2만 명 넘어요. 중요하니까. 2만 명 넘는데 공병 감이 원스타. 그러니까 원스타가 무슨 입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우선순위에서 원스타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사실은 그게 보병들, 기갑들을 뒷받침해주는 정말 필요한 건데도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전차 하나 더 사야지. 무슨 소리야? 장갑차 더 사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94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2018년, 저도 그 민원을 듣고 칼럼도 써주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 끝에, 주변들, 그리고 생각하는 뭔가, 우리 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드디어 이 M3를 라이센스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화시켰어요. 자, 스펙을 보면, 전투 중량은 28톤입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요.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트럭하고 똑같으니까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고, 수상 주행은 전차 하나 얹고도 14km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도로폭은 4.76m, 전차를 충분히 싣고도 남는 폭이죠. 도로 길이는 하나 피스가 12m입니다. 최대 하중은 63톤. 이거는 독일 M3 기준이고 우리 한국의 KM3는 70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개량을 했죠. 이거 하나 물에 딱 들어가서 펼치고 스타트 딱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7공병의 구형 부교 설치하는 데 가서는 하루 종일 해도 다 안 되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피스 하나가 5분밖에 안 걸려요. 아주 빠르죠. 그래서 나토에서 나토도 지상군 훈련하죠. 이게 아나콘다 2016, 2016년에 폴란드 동부의 비스와 강이라는 데서 한 도하 훈련인데요. 여기 보면 영국군도 왔고 독일군도 왔고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360m 강폭입니다. 이 360m 강폭에 이 M3를 다 깔아서 다리를 딱 연결하고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이 딱 스타트해서 건너기 시작하는데 35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 피스 하나 갖다 붙이는데 30분씩 걸렸어요. 피스 하나 갖다 붙이는데. 근데 여기는 360m를 그냥 30분 만에 다 깔아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를 왜 이때까지 안 했을까? 진작에 했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왜? 이제 강 하나 있으면 신속하게 건너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M3보다 더 빠른 설치 속도 그리고 더 강력한 도하 성능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K2 전차 현재 기본형으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게 55톤이죠. 그리고 K2PL 폴란드에 수출하는 버전 그러니까 K2 전차로서는 풀옵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63톤까지 가요.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1 전차 M1 전차 기본형이 한 67톤 되죠. 그거 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떡장갑 두른 거 하면 이제 한 72톤까지 가니까 그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기본형 M1 전차는 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로 들어가서 펼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강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강에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기동군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나비 효과가 있냐.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인 보병 전투장갑차의 중장갑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튜브 달아가지고 대동강 건너야지. 그러려면 25톤 이하 때문에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유리장갑으로 하고 다니는 이 황당한 우리 전투장갑차가 이렇게 AS-21 레드백처럼 50톤 완전히 중장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탑도 훨씬 강력한 정말 풀 옵션 포탑을 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포탑은 완전히 기본형 포탑이죠.
이런 풀 옵션의 포탑도 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톤, 장갑차 50톤, 오케이, 일로 와. 실어줄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차 55톤, 여기가 이제 노르웨이에 평가받았던 K2 NO 사진인데, 뭐 이런 거 55톤, 58톤, 오케이, 들어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장갑이 좀 부족하다? 야, K2, 너 옆에 장갑 더 붙여. 그래도 실을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동방어장치 실어. 괜찮아. 대전차 로켓 얹어. 괜찮아. 우리 충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 이 M3하고 특히 이 유럽 지역에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지역에 이 공병 도하 장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독일 건 지금 63톤인데 우리는 70톤이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육군이 7기동 군단이 평양, 대동강 너머에 있는 북한의 핵심 지역을 주석궁을 타격하려면 강 3개를 큰 강을 건너야 되죠. 먼저 임진강, 강폭이 400에서 500m, 임진강 하류 기준입니다. 예성강 300에서 400m, 황해도에 있는 거죠. 대동강 400에서 600m. 이거 그냥 우리 KM3 수령하고 같이 가면 바로 그냥 35분 만에 쫙 깔고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 놓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실어 해가지고 문교 스타일로 5분 만에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퍼져가지고 뭐 그중에 포격받아서 한두 대 정도 또 서너 대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차량들이 전차들이 생존해서 대동강 너머로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국 때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7기동 군단이 공병 도하 장비가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그 부교를 까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서 그것도 적의 저항이 없을 때 하루 종일 걸려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시간을 하루씩 돈좌되는 이 상황은 이제 없다. 가는 데마다 1시간이면 그냥 강 하나씩 넘어간다. 그러면 반나절이면 평양 가는 거죠. 물론 적의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구글로 찍어보니까 여기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1시간 49분이에요. 그런데 뭐 한 2시간 걸린다고 보고 여기 또 1시간씩 도하 준비하는 1시간씩 해서 그럼 5시간 거기다가 좀 좀 다른 거 저항 좀 이렇게 하면 한나절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봉인 해제되었다. 문제는 저항을 없이 그냥 압도적인 화력을 폭격을 다 해놓고 그냥 확 달리면 되는 그런 화력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동군단이 일단 주석군까지 하루 만에 달려가서 때려버릴 수 있는 여건은 이제 확보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전차를 더욱더 중장갑화하고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병 전투장갑차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동군단이 가지고 있는 K21 그거는 일반 사돈으로 넘겨주고 기동군단은 레드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적의 RPG 맞고도 생존하고 적의 대전차 미사일 맞고도 생존하고 그걸 또 요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되는 거죠.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평양 때려라. 하루 만에 때려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7군단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최강의 지상군 부대가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